자, 가자. 어제 우리 마지막에 뭐 하고 끝냈어? 자취의 방정식 했습니다. 그쵸? 내가 얘 좀 좋아한다 그랬지. 자취를 좋아한다는 말장난이 아니고요.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좀 좋아해요. 왜? 내가 좀 옛날 방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애들이 좀 더 알아듣기 쉬워하거든. 자, 가자. 설명 자체가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이 유형 자체가 어렵기는 해. 근데 요 방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몇 종류 있다 그랬어? 크게 보면 두 가지 있다 그랬지. 하나는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 이 문제가 아니라 요 다음 문제. 어제 풀었던 거지. 이 몇 번이야? 967번? 그리고 또 하나는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고로 얘는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많이 쉬워졌어요. 왜? 얘가 거의 흔적도 안 남았거든. 그러면서 뭐로 풀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면 쉽게 풀 수 있게 해놨어. 좀 이따 한번 보자. 어쨌든 조건식이 주어지는 거는 역시 크게 보면 또 한 세 가지로 나뉜다 그랬고,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 하나, 직선에서 나오는 각의 이등분선 하나, 그 다음에 원에서 나오는, 오늘 여기까지는 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쨌든 원에서 나오는 아폴로니오스의 원. 혹시 이거 나중에 필기를 하려고 이거 미리 다 써둔 사람들은 뒤에서 다시 써도 좋고, 또는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쓸 때 얘네들 한 두 줄 정도 쓰입니다. 알았죠? 두 줄 정도. 그 다음 얘는 사실 쓸 게 없는데 뭐 한 굳이 쓴다 치면은 짧게, 아니다, 길게 한 세 줄 정도 쓰여요. 알았죠?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얘는 RPM 하는 동안에는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 직관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녀석. 직관적인 해석은 보통 원에서 많이 나옵니다. 지금은 잘 안 나오고요. 어쨌든 하나 나오겠다. 어쨌든 우리는 어제 이거 하나 하고 맞췄어. 기본적인 형태, 문제가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 말 그대로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식이 제공된다 그랬지. 그 조건식을 만족하는 그런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에 딱 등장해. 여기 그대로 나와 있잖아, 그렇지? 두 점 AB에 대하여 블라블라를 만족시키는,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한 계고.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라고 그대로 나와 있다, 그치? 그럼 그대로 읽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내가 풀이를? 항상 마지막을 잘 봐. 자취를 그리는 점을 줄 거야. 그게 그냥 지금처럼 P라고 내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P라고 할 수도 있고, 966번 보면은 점의 자취라고 하면서 그냥 점이라고 하기도 하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 점 P의 자취.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아니네, 없네, 이건 뭐야? 아, 여기까지구나. 없네. 이런 것도 있어. A와 B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 막 설명 나오다가 중점의 자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중점이 그리는 도형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식이 마지막에 여기 중점이라는 걸로 갑자기 뿅 들어가죠. 그걸 가지고 뭐 조건식을 찾아야 되는 뭐 이런 문제도 있기는 해. 어쨌든 자취를 만든다, 그린다라고 하는 그 점의 좌표를 우리는 항상 내가 뭐로 잡으라 그랬어? x, y로 잡으라 그렇게 했죠. a, b 안 됩니다. p, q 안 되고요. m, n 안 됩니다. 왜? 나중에 너희들이 그런 문자로 잡아버리게 되면은 x, y가 섞여 있을 때 x, y를 자연스럽게 문자로 바라보는, 즉 x,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상한 병에 걸려 있거든. 알았죠? 그래서 얘를 항상, 자취를 그리는 점을 항상 x, y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족해야만 하는 녀석을 그 P의 좌표인 x, y를 이용해서 식으로 표현을 해주기만 하면 돼. 그걸 정리하면 답이야 라고 하고 끝냈었어. 그러면서 이 문제 하나 풀어봤었다, 그렇지? 그러면 어제 말문이 하면서 잠깐 좀 급하게 했던 거니까 하나만 더 풀어보자.
이번에는 요거 가보자. 아, 이거. 뭐야? 없어? 아씨, 이거밖에 없냐? 이거 하자, 이거. 요거 하자, 요거. 요거 안 했었구나. 자, 968번입니다. 두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풀어보세요, 먼저. 자, 어떻게 하면 돼? 마지막에 역시 이번에도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셈.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셈. 그럼 이제 만족해야만 하는 식을 xy에 대해서 식을만 정리하면 되는데 만족해야만 하는 식이 어딨어? 같은 거리. 이게 만족해야만 하는 조건이지. 식으로 안 나오고 문장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중점 이런 식으로. 알았죠? 그럼 같은 거리라는 것 자체가 공식이니까 뭐 하면 돼? 굳이 조건식으로 만들어주면 AP는 BP를 쓰면 되는 거지, 너네들은. 맞죠? 이제 이거를 XY로 바꾸면 되는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배우자마자 항상 했던 얘기잖아. 뭐? 거리와 거리가 같다라고 할 때는 거리와 거리로 하지 말고 양면을 뭐 하자? 제곱하자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식 써주면 뭐예요? 거리 가자.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 우변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이제 이거 정리하면 답이야. 양변에 x제곱 x제곱 사라질 거고 y제곱 y제곱 사라질 거야. 일치항들만 가자. 천천히 갈게. 암산할까? 2x 마이너스 4x 넘어오니까 6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6y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y. 상수항 1, 25, 26 4, 9, 4, 9, 13 는 0 끝이에요. 이게 답이야. 됐지? 맞게 푼 사람 있죠? 그게 다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풀려. 알았죠? 근데 몇몇 더 어려운, 훨씬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 보통 여기서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을 잘 보면은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문제도 해석이 돼. 왜? 잘 봐. A라는 점이 있어. B라는 점이 있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어떤 점이야? 대표적으로 AB의 중점도 P가 될 수 있지. 또 뭐 있어? 요런 녀석도 P가 될 수 있지. 또 뭐 있어? 요런 것도 P가 될 수 있지. 그치? 그런 점들을 연결하다 보면 결국 뭐 나오냐, 얘들아? AB의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다음 단원으로 가보면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걸 배운 사람들은 사실 이거를 자취처럼 풀 수도 있지만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풀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지금 우리 할 수도 있어. 왜? AB 기울기 구하는 거 할 줄 알잖아. 수직인 기울기 어제 얘기했잖아. 곱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만약에 해보자. 기울기 얼마야? 뭐야? 마이너스 3분의 2? 그치?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 y는 2분의 3 x 플러스 점점점 하면 돼. 그리고 뭘 지난다? 중점. AB의 중점의 좌표 구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해도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또 하나. 몇 번? 966번인데 요즘은 이런 문제의 유형이 좀 많이 남아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내가 한 것처럼 정리를 잘 안 해줘요. 왜? 직관적으로 풀어버리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쪽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아까 967번 같은 거를 못 풀어 애들이 기본 문제를. 자, 966번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봐. 일단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이게 바로 요 유형이다. 알았지?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또 다른 B가 있어. 그거를 가지고 선분 AB를 만들었대. 이대로 내분합니다 라는 조건이 나와 있는데 그 점의 자취를 구하래.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자취의 방정식을 제대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풀리는지 요 녀석 한번 세 줄 한번 써보긴 할게. 근데 너희들은 지금은 굳이 좀 애매할 것 같긴 해. 자,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보면 지금처럼 어떤 직선이든 어떤 곡선이든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P에 대한 어떤 조건이 나와. 지금은 2대1 내분이라는 조건이 나오지. 그치?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점 P의 자취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항상 기본은 지키라고 했죠?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를 두는 거야. 그럼 선생님,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또 다른 움직이는 점은 여기서 a, b로 잡는 거야. 그러면 어떤 방정식, 직선이든 곡선이든 함수든 이차함수든 뭐든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 a와 b 뭐 하면 돼?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함으로써 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찾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a, b에 대한 식이 아니라 그랬지. x, y에 대한 식이 답이라고 했잖아. 자취의 방정식은. 그러면 이 a, b에 대한 식을 뭐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x와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만드는 조건이 어디 있어? 만드는 재료가 어디 있어? 그게 바로 얘. a와 p에 대한 조건. 다른 말로 관계가 나오니까 그 관계를 관계식으로 고쳐주면 얘를 a를 x에 대한 식으로 b를 y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재료가 만들어져. 그걸 가지고 집어넣어서 xy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그게 답입니다. 이게 움직이는 점 유형이야. 꽤 복잡하다 해야 되나? 길다 해야 되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풀이를 일단은 한번 써볼게.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저거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쓸 사람들 얼른 쓰세요. 정리 다 됐죠? 갑니다. 자, 여기 내가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했지? 자, 그러면 항상 뭐 하자? 움직이는 점은 분명히 앞에 어떤 식이 나와 있을 거야. 위. 2 어디 갔냐, 2. 어떠한 방정식 위를 움직이는 점 A가 등장합니다. 그럼 뭐 해주세요? A라는 점을 A, B로 잡아서 그거를 저기다가 대입해버리세요. B와 A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는 이 관계식을 XY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XY로 바꿀 수 있는 재료, 즉 자취를 그리는 점과 움직이는 점의 관계식, 조건식이 분명히 등장할 거야. 그걸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a, b로 잡은 점 a와 x, y로 잡은 점 p의 관계식 분명히 나오겠지. 어디에 있어? 2대1 내분점이 p. 다시. 뭐? 어떤 조건? a, b가 a고 어디야? 3, 2가 b인 상황에서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P. 하는 점 P. 이게 조건이 되는 거지. A와 P에 대한 관계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이거를 써봐. 원래 내분점, 얘가 x, y잖아. 내분점 x좌표 어떻게 구해? 2b를 더합니다. 2b를 더합니다. 위에다가 곱합니다.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3a 순서로. 내분점의 y좌표 어떻게 구합니다. 역시 2b를 더합니다. 2b를 더합니다. 곱하는 순서는 끝점, 시작점 2b 순서로. 그럼 내가 분명히 뭐 나온다 그랬어? a를 x에 대해서, b를 y에 대해서. 그래서 요 ab 대신에 얘네들을 집어넣으세요 하는 거거든. 이 식을 뭘로 바꿔줘야겠다?
A 느는 형태로. 뭐야? 양변 3배 6 넘겨. 얘는 뭐 나오는 거야? 양변 3배에 4 넘겨. 아, 그래서 이 AB, XY에 대한 관계식을 AB에 대한 식에다가 집어넣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답은 3y-4는 9x-18 플러스 2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서 이항점 시키면 y는 3x 마이너스 4 나옵니다. 알았나요? 끝. 이게 답이야. 한쪽으로 몰았어야 되네. 왜 넘겨가지고 괜히. 뭐야 답은?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는요. 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 좀 어렵다기보다는 좀 복잡하지. 그치? 그래서 다른 풀이가 하나 더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할 테니 이거 얼른 정리해봐. 이게 자취의 방정식에서 나오는 가장 어려운 유형인 움직이는 점 유형. 이거는 평면 좌표든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방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똑같아요. 풀이는 항상. 알았죠?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 움직이는 점 A 말한 거야. A. 되니? 자취 그리는 점 말고 또 다른 점. 자, 간다. 또 다른 풀이. 얘 지웁니다. 답만 남겨놓자. 자, 갈게요.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요새는 아까 말했듯이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유형은 보통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풀이가 또 나온다. 그런 문제들이 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문제 잘 봐. 뭐가 있어? 직선이 있었어. y는 3x 플러스 2. 그 위에 뭐가 있어? a가 있어요. 물론 a가 고정된 건 아니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다 a라고 A 찍어놔 보자. 그리고 또 다른 점이 하나 등장해요. b. 몇 콤마 몇? 3,2래. 그때 이 선분 AB, 두 점을 이은 선분 AB를 몇 대 몇?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라 그랬지. 어떻게 돼야 돼? 3등분점 중에서 A에서 2, B에서 1. 요 점을 얘기하는 거지. 얘가 P야.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다면 요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A가 여기 있다면 이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A가 여기 있다면 요 선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연결하면 뭐 나와야? 빗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닮은 보여 얘들아? 2대 1대 1대 3 1대 3 1대 3 1대 3. 그래서 평행합니다. 기울기는 3이어야 돼요. 아, 날아가는 거지. 맞죠? 그 다음 하나 더. 뭐 갈까? 요새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A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지. A. 그지?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지. 뭐 할까? 제일 편한 거. 0,2 해. 제일 심플한 거. 그러면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 P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잘 봐. Y좌표 똑같지? 그럼 P도 Y좌표 똑같지 않을까? 2. X좌표 가자. 0, 1, 2, 3 아니겠냐? 끝.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직선은 기울기가 3이면서 2,2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하면 끝나요. 기울기 3은 다 만들어졌으니까 2,2 넣어봐. 성립하는 게 답이겠지. 그래서 답은 5번.
하고 끝이에요. 요새는 이렇게 많이 풀어. 요새 나오는 문제들은 이런 게 많아요. 조금 느낌 많이 다르죠. 자취라는 느낌이 좀 적지. 대신에 이렇게 푸는 걸 나는 별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글씨가 먼저 보일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빠르게 한번 해석해보자 라는 말보다 자취가 딱 나오자마자 너희들은 이 풀이가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좀 기본 풀이를 자꾸 정리를 해주려고 나는 노력을 하는 편인 거예요. 알았음? 됐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취 끝. 그럼 이제 오늘 어디 가보자? 직선의 방정식 가보자. 방금도 나왔는데 직선의 방정식 하나 해보자. 이거 지워도 되죠? 다 썼죠? 간다. 직선의 방정식은 근데 이미 너희들 배웠습니다. 언제요? 중학생 때요. 그때 대신에 다른 이름으로 배웠습니다. 어떤 이름으로요? 1차 함수로요. 그러면은 실제로 1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니? 아니, 조금 달라. 비슷해. 근데 조금 달라. 함수의 정의를 배우는 수학 하를 해보면은 왜 다른지는 알 거예요. 알았죠? 직선의 방정식의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의 그러면은 뭐다? 말 그대로 하나의 직선을 찾아보자. 중학교 때로 가보자. 얘들아, 1차 함수를 하나로 결정 지으려면은 조건 2개, 주어지는 값들이 2개가 필요해. 뭐 주어져야 돼? 수연아? 1차 함수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하지. 뭐랑 뭐가 주어져야 돼? 한글로? A를 구할 수 있는 기울기, B를 구할 수 있는 Y절편. 그래서 중학교 때는 보통 기울기와 Y절편을 제공을 보통 많이 하죠. 맞죠? 근데 꼭 Y절편이 주어져야 될까? 아니, 방금 이거잖아. 뭐? 약간 RPM 느낌 알겠냐? 마지막 유형은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기 위한 유형들이 좀 있죠. 직선을 하나로 결정할 수 있었던 거는 결국 기울기와 Y절편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나는 점이 하나만이라도 주어지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재료들 누구누구? 기울기가 주어지고 지나는 점이 꼭 Y절편이 아니더라도 주어지면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면 된다? Y는 기울기에다가 A, B를 지난다를 x-a의 플러스 b로 가시면 됩니다. A 넣고 B 넣으면 성립하게. 알았죠? 자, 또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그러면 반드시 항상 기울기와 점이 주어져야 되나요? 네, 맞기는 맞아요. 그래야 우리는 답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항상 기울기와 점을 준다? 아니지. 기울기랑 점을 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재료들을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두 점의 좌표를 줘요. 왜? 두 점을 주면 이 2개 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 기울기를 찾아올 수 있잖아. 결국은 기울기가 필요하다 그랬지. 그래서 기울기를 구하셈. 어떻게 구하셈? X좌표끼리 빼주고 순서 똑같이 Y좌표 둘이 빼줘서 X좌표 차라고 하면 되지.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이게 기울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굳이 한번 써준다면 너네 책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야? 몇 페이지야 이거? 1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공식 굳이 한번 써보자면은 직선의 방정식 뭐예요? y는 x2-x1 분의 y2-y1 곱하기 x-x1 플러스 y1 이게 뭐야? 그냥 x1, y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얘입니다라는 표현인 것 뿐이잖아. 얘만 알고 있으면 되지.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죠? 사실. 그리고 꼭 x1, y1 쓸 필요는 없어요. 이 점 써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두 상황만 주어지고 끝나나요? 아니요. 훨씬 더 상황들은 많아. 예를 들어서 기울기를 주긴 주는데 기울기를 숨기는 녀석도 있어. 어떤 거? 수직.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 이걸 이용해서 기울기를 숨겨 놓을 수도 있잖아. 또 뭐 있어? 수직 나오면 하나 세트. 누구? 뭐라고? 아, 잠깐 갔다 온다고? 네. 어쨌든 뭐 하다 말았니? 아, 기울기를 숨기는 녀석. 수직이라는 말은 어제 했지만 원래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수직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알았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 찾으세요. 이것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평행.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어떻다? 똑같다. 뭐 이런 말로 기울기를 숨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네가 중학교 때 만났던 거 뭐 있어? X축의 양의 방향과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 주어지면은 기울기지. 기억나? 제가 세타라고 하면은 탄젠트 세타가 기울기잖아. 기억남? 뭐 그런 것들이 있죠. 탄젠트 세타 하면 기억은 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울기를 숨기기도 하고. 그리고 유형이 이게 단가요? 아니요. 하나 더 있는데 이 3번은 사실 선택적으로 너희들이 기억을 해도 상관없어. 알고 있으면 정말 빨리 풀 수 있는 녀석이고 모른다고 하더라도 위에 것처럼 풀면 돼. 위에 것처럼 뭐 두 점이 주어지는 것처럼. 뭐가 주어진다? 두 점 중에 좀 독특한 건데 하나는 x절편, 하나는 y절편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안 배운 상황이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니? a, 0과 0, b를 지나니까 기울기를 찾겠지. 앞에서 뒤에 거 뺄게요. a분의 앞에서 뒤에 거 뺄게요. 마이너스 b.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에 x에 플러스 y좌편 b 플러스 b 하면 됩니다. 여기서 양변을 요게 답이야. 그래서 근데 저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양변에 b를 나눠볼게요. 양변을 b로 나눠봐요. 뭐 나와요?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1x 플러스 1. 그러고 나서 a분의 x를 한쪽으로 몰아줍니다. 그게 바로 공식이에요. 뭐 나와?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 요렇게 물어보면 답에 이런 꼴로 많이 나올 겁니다. y는 꼴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더 편해. 자, 다시 간다. 어떻게 기억하자? 한글로 기억하세요.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기억할 수 있겠지? 알았지? 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그때 요 녀석은 어떤 녀석으로도 많이 나오냐면 예시 하나 들어가 볼까? 2분의 3, 뭐래? 2분의 x, 3분의 y는 1. 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돼? 딱 보자마자 x절편, y절편 2, 3. x절편, y절편 2, 3. 요 삼각형. 답은 이거를 역시 또 공식으로 외우라고 하시는 쌤들도 있어요. 왜 이렇게 등장을 하면, 즉 여기서 등장하면 삼각형은 뭐다? 2분의 1 절대값 AB야. 외워도 이렇게 하시는 쌤들도 있는데 뭐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림 보자마자 바로 x절편 A, y절편 B 가지고 가면 되겠니? 근데 A나 B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서 일부러 절대값 붙여놓은 것밖에 없어요. 알았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까지. 그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하는 딱 세 가지 유형입니다. 겁나 쉽죠? 그러면 처음에는 뭐가 등장했어?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셈. 점 주고 기울기 주고. 그 점이 아무런 점일 수도 있고 y절편일 수도 있고.
그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하세요. 그 다음 x좌편 y좌편 주어지는 직선 구하세요. 끝.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유형 3가지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공식 3가지고요. 알았죠? 오케이. 자, 바로 가보자. 뭐야 이거? 아니네. 아니네. 요거 가보자. 뭐야? 1008번. 점과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 뭐? 앞에 길었네. 이거는 그냥 약간 형용사 느낌이고,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을 구하시오. 아, 그럼 뭐야? 직선을 구하라는 재료가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가장 기초 유형. 맞죠? 근데 점을 그냥 안 주지, 고등학교는. 기울기도 그냥 안 주기도 하지. 그래서 그 점, 지나는 점을 좀 이상하게 준 거 하나밖에 없잖아. 뭐예요? 중점.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세요.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세요. 그래서 1,5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답은 뭐예요? y는 마이너스 2에 x-1에 플러스 5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들아, 너네 어차피 전개할 거지? 그지? 어차피 전개할 건데 굳이 이렇게 답 쓸래? 아니지. 답은 이거잖아. 그럼 처음부터 굳이 이거 쓸래? 쓰긴 쓰세요. 근데 안 써도 상관없지? 어차피 직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 꼴인 거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래서 y는 x의 계수에다 기울기 바로 갖다 쓰세요. 그 다음에 뒤에 뭔가가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1 넣었을 때 5 나오도록. 1 넣어봐. 뭐 나와? 현재 마이너스 2잖아. 5가 되기 위해서는 뭐 더해주면 돼? 7. 이거 암산 못하는 사람 없죠? 이렇게 가주세요. 이렇게 계속 풀어줘야 나중에 수원에서 수열이 하나가 좀 지워질 겁니다. 알았죠? 알았죠? 실제로 아까처럼 뭐야?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x 마이너스 1 괄호 닫고 플러스 5 이렇게 잘 안 써요. 고등학교 와보면. 알았죠? 약간 그런 거 쓰는 거는 좀 초반에 중학생들 또는 고등학생들 중에서 약간 뭐랄까 이 표현에 맞나 모르겠는데 양민들 좀 하위권 애들 그런 애들은 자꾸 그렇게 쓰지. 쓰라고 하는데도. 어쨌든 알았죠? 조는 거 아니지? 어이 정신 차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요 전부 다 그래서 1009번도 가보자. 1009번도 보면은 뭐야? 아 하나 나오네. 기울기를 줬는데 무슨 말로? 평행이라는 말로. 그러니까 뭐 하란 얘기야? 기울기를 마이너스 3으로 보란 얘기지. 됐죠? 그래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구하기. 넘어간다. 푸는 거 아니야? 넘어갈 거야. 1010번도 가보자. 뭐야? 평행하다란 말을 그냥 기울기가 같다로 풀어쓴 것뿐 밖에 없네? 넘어간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면 난 이렇게 풀 것 같아. 어떻게? 기울기가 똑같으면 결국 넘어가서 y의 계수, x의 계수가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지? 여기에 기울기를 찾아서 기울기는 3 해서 y는 3x 플러스 k 잡는 것보다 이게 좀 더 빠르지?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할 때는 xy의 계수를 그냥 그대로 가주세요. 그럼 기울기 같은 겁니다. 즉 평행한 겁니다. 알았죠? 직선이 뭐로 주어졌을 때? 일반을 주어졌을 때. 너무 상세한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서 패스. 나왔네. 1011번. 기울기 어디 있어? 기울기 어디 있어요? 45도. 그렇지. 기울기 얼만데? 탄젠트 45도는 얼마? 1. 대답이 느린데? 수상한데? 가연아? 사인의 30도 얼마예요? 성범아? 코사인의 45도 얼마야? 이거 이번 시험이었지. 아, 모를 리가 없구나. 아, 미안해. 이번 겨울방학쯤 물어보면 모를 텐데. 자, 어쨌든 탄젠트 45도는 1 맞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고 2, 마이너스를 지나는 그런 직선입니다. 바로 식 세우면 되니까 패스할게요. 그러면서 유형 2번 뭐야?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뭐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 거기까지 끊어야지. 그치? 수학 문제를 풀 때 자꾸 덩어리로 전체를 보지 마세요. 앞에서부터 읽어 나가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뿅 끊고 구해놓고 나서 거기 위에 점이 있다. 뭐 하래? 둘 다 직선에다가
대입하라잖아. 위에 있다. 대입하자. 성립한다. 알았죠? 오케이? 그 직선 구하기 문제. 33번도 하나, 요거는 풀어볼 거야. 이것도 어떤 문제야, 근데. A와 B가 주어지고 나서 A, B를 2대 3으로 열심히 막 이상한 말 합니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앞단원의 문제니까 여기까지. 그치?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 지금 단원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그냥 단순 연산 문제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 문제. 뭐야? 아,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 끝. 두 점을 이용해서 뭐 찾고? 기울기 찾고 하나의 점을 이용해서 직선 찾으러 가면 되겠네. 그럼 너희들이 일단 찾아야 되는 건 뭐다 이제? 노란 색깔 단순 연산 문제 하나 찾고 나서 그 다음에 기울기 찾고 직선 구하면 되겠지. 풀어보세요. 이게 뭐야? 결국 내분점 찾기. 자, 내분 공식 바로 이용할까요? 자, 근데 눈치 조금 빠른 사람들은 우리 이거 직선 단원이잖아. 내분점이 주된 문제겠냐? 당연히 직선이 주된 내용이겠지. 그럼 내분은 계산 깔끔하게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굳이 분수 줄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지. 계산 깔끔하게 똑 떨어지게 하겠지. 그래서 나는 내가 얘기했던 그거 쓰러 갈 거야. 나는 실제로 이걸 훨씬 많이 씁니다. 몇 대 몇? 2대 3. 여기 찾고 싶은 거잖아. 하나, 둘, 셋. 요거 찾고 싶은 거잖아. 얘가 6이야. 얘가 1이고 얘는 뭐겠어? 간격이 5인데 5칸 쪼갰잖아. 한 칸당 1, 2, 3, 4. X좌표 4. Y좌표도 1. 와, 전부 다 거꾸로 해놨구나. 참나. 어쨌든 1부터 마이너스 4까지 5칸. 5칸으로 쪼개자. 미안해, 지혜야. 5칸으로 쪼개자. 한 칸당 1. 그치? 그러면 작은 데서 큰 데로 갈 때 1만큼씩 증가. 몇 칸 증가? 2칸 증가하면 되겠네. 얘 Y좌표 얼마예요? 마이너스 2요. 그래서 요 내분점의 좌표는 뭐? 4, 마이너스. 이게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익숙함의 차이인데 나는 이게 훨씬 빨라요. 어쨌든 요 점을 가지고 뭐 하자? 이제 이 점과 마이너스 1,3이라는 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기 위해서 먼저 뭐 하자? 기울기 찾자. 기울기 뭐예요? 앞에서 뒤에 거 뺄까? 5분의 앞에서 뒤에 거 뺄까? 마이너스 5. 뭐네? 마이너스 1이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x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 하든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하든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나오니까 플러스 2만 더 있으면 되잖아. y절편 답 뭐예요? 2네요. 됐죠? 맞지? 네. 법 맞냐? 아, 고마워. 자, 쭉 넘어갑시다. 이제는 뺄게. CG의 방정식이니까 두 점 CG를 지나는 직선이란 얘기고 G라는 점은 무게중심으로 C라는 점은 주어진 점으로 사용하면 끝나죠? 됐죠?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1016번 봐봐. 뭐요? 얘를 이렇게 바라봐서 풀어도 돼. 또는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X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제일 좋은 거는 이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양변을 상수항을 1로 만들 수 있는 K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K분의 2X, K분의 3Y는 1. X절편 얼마예요? 조심. X 밑에 있는 분모만 X절편이다. 2는 내려줘야지 X절편. 3도 내려줘야지 Y절편.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원래 절대값부터 2분의 K와 3분의 K의 곱이 뭐다? 넓이 얼마래? 아, 3.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양수 K를 봐서 나는 일단 절대값은 안 씌웠어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땡큐. 꼭 하란 얘기는 아니야. 그냥 알고 있으면 좀 더 편안해지는 거고 아니면은 돌아서라도 풀어주면 되고. 알았죠? 따라서 K는 6. 끝. 아 근데 노란색 가까이 너무 막 부러뜨렸네.
됐죠? 됐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끝. 그 다음에 유형 4번 봐봐. 거기들 자, 절대로 유형 4번 이 문제 보지 마. 이거 보지 마. 너의 책도 보지 마. 알았지? 보지 말고 이거는 볼 수도 있으니 이거 풀어봐. 8번. 그 위에 회색깔, 이거 뭐 회색이라 해야 되나? 네오박스 절대로 보지 마. 풀어보세요. 뭐야, 녹화 안 껐네. 이거, 오, 내가 문제를 이상을 줬네. 어쨌든, 삼각형을 이루지 마세요, 세 점이. 뭐 하라는 얘기야? 일직선에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원래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좀 K가 양쪽에 들어가서 좀 지저분할 수 있는데 얘도 그러나? 얘도 그러네? 이렇게들 많이 풀어. 어떤 경우에?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직선을 많이들 만들라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C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많이들 풀어요. 좋은 풀이기는 한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는 더 빠른 풀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AB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봐. BC를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어 봐. 두 기울기는 당연히 어떻겠니? 똑같겠지. 근데 그 중에 B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똑같은 두 직선이 한 점이 만나면은 한 직선이 되는 거지 뭐. 알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둘 가지고 기울기, 둘 가지고 기울기. 기울기끼리 같다라고 푸세요. 기. 오케이? 오케이? 또는 조금 머리 있는 사람, 머리 나 있지. 조금 생각한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 왜? K는 조금만 쓰고 싶어. 소량만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상수로만 이루어진 C를 두 번 쓰면 되지 뭐. 어쨌든 두 점을 적당하게 잡아서 기울기와 기울기가 같다라고 하세요. 이때 기울기 뭐임? K-5분의 같은 순서로 뺀다. 마이너스 8. 이때 기울기는 여기서 이거 빼야지. 뭐분의? 3분의 뭐? 7-K. 그래서 크로스를 곱해주면 되죠. 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4.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K제곱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한쪽을 이항해서 K에 대한 2차 방정식을 간 다음 K 합구하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들어가면 되겠다. 알았죠? 됐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유형 5번 별표 하나 쳐놔. 어렵다기보다는 학교 시험에 자주 나와서 워낙. 지울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 몇 시야? 우리 몇 시에 시작했니? 정각이니? 요거 하나만 잠깐 말하고 쉬자. 어떤 도형이 있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크게 보면 또 두 종류가 있어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어떻게 두 종류로 나뉘냐면 일단 도형의 종류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 도형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삼각형일 때랑 아닐 때가 있는데 그 아닐 때의 문제는 보통 직사각형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나온 것도 미리 한다. 원 또는 정육각형 같은 정N각형 뭐 정방도형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줘요. 그래서 밑에 것만 설명하고 쉽게 이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뭘 지나면 돼? 가연아. 그러고 보니까 도형의 방정식은 싹 다 처음인가? 요 세 명 범이랑 수연이랑 가연이 세 명 혹시 도형의 방정식은 했댔나? 다 했구나. 미안해. 어쨌든 요거는 뭘 지나면 된다고 수연아 그럼?
가운데 점은 무슨 점? 그건 맞긴 한데 그 점을 우리는 뭐라 불러? 네 글자? 다 줬다. 무게중심이요. 자, 정액각형 문제는 직사각형 문제도 너희들이 계산을 할 때는 대각선의 교점,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또는 중선과 중선 이렇게 그어도 상관없지. 맞지? 어쨌든 뭘 지난다? 무게중심을 지나게 되면은 어떻게 지나든 항상 넓이는 뭐 돼요? 이등분 됩니다. 맞죠? 이렇게 돼도 이등분 되고, 이렇게 돼도 이등분 되고, 이렇게 돼도 이등분 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어쨌든 이등분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도 마찬가지야. 누구 지나면 되겠어? 역시 무게중심. 원의 무게중심은 우리가 이름을 중심이라고 부르고요. 중심을 지난다라고 풀게 됩니다. 다음 단어 원의 방정식을 보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고 할 거고요. 요 경우도 뭐야? 무게중심. 그래서 무게중심은 결국 대각선들의 교점이야. 마주보는 선, 꼭지점을 연결한 대각선. 그 점을 지난다 하시면 돼요. 근데 삼각형은 무게중심 지나면 된다 안 된다? 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정확하게는 항상 무게중심을 빗나가는 것도 아니고 항상 무게중심을 지나는 것도 아닙니다. 즉 무게중심과 무관합니다. 알았죠? 왜 그런지 쉬었다 합시다. 가자. 자, 요 문제 삼각형이죠. 좀 이따 합시다. 다음 삼각형이죠. 좀 이따 합시다. 요거 사각형이죠. 어떻게 하면 돼? 하나의 직선이 두 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한대. 그러면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사각형에 뭘 지나면 된다? 무게중심. 그때 사각형의 무게중심은요, 이렇게 해도 돼. 대각선의 교점이다라고 하면 대각선의 중점인 거거든. 그래서 두 대각선을 가지고 바로 뭐? 중점 생각해서 더해서 1을 나누기 마이너스 2, 더해서 1을 나누기 마이너스 1.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각형도 넓이를 이등분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도 무게중심을 찾으면 되는데 그때 나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1과 3이니까 2겠지. 1과 5니까 3이겠지. 그렇게 해서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결국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무게중심 2,3. 대각선의 중점으로 가든 x좌표끼리 중점, y좌표끼리 중점 가든 어쨌든 중점. 알았죠? 그러면은 뭐야? 두 삼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하는 거는 두 점을 모두 다 슉 지나가주면 됩니다. 이거잖아. 맞죠? 그럼 뭐 하면 돼? 마지막 마무리. 점과 점을 지나는 직선 찾기. 어떤 유형으로 넘어왔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넘어가는 거지. 알았죠? 오케이? 답은 생략할게. 너희들이 해봐. 자, 그런데 앞에 두 문제를 보면은 둘 다 삼각형이었거든. 삼각형은 두 가지 유형으로 또 나뉩니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게중심을 지날 때도 있고 안 지날 때도 있다 그랬지. 그래서 무게중심 지나는 거랑 안 지나는 거 이렇게 나누는 거는 아니고 결과는 그게 맞기는 한데 풀이 방법은 그거랑 달라요. 자, 어떻게 두 가지로 나뉘냐면 이 직선이 삼각형의 세 꼭지점 중 한 점을 그런 직선도 있고 지난다라는 건 없어. 대개 좀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때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두 점을 가지고 한 선분, 한 변과 평행한 직선이 넓이를 이등분하세요 라고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얘는 결국 중선이다 보니 무게중심 분명히 위에 있기는 하겠지. 그치? 무게중심이 지난다고 해서 무게중심 구할래? 아니, 그거보다 더 쉬운 게 있어. 뭐 하면 돼? 대변에 중점 지난다 하면 되잖아. 맞죠? 그렇게 푸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 문제는 이제 얘야. 얘는 절대로 무게중심 안 지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무게중심 하나 있어. 잘 봐. 한 변과 평행한 직선이 만약에 무게중심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무게중심은 중선을 연결했을 때 2대 1인 점이거든. 그럼 길이비가 2대 3이 되는 닮음인 두 삼각형이 나오잖아. 넓이 b는 몇 대 몇이에요? 4대 9죠. 그럼 전체가 9라는 얘기는 이쪽 넓이는 5라는 얘기지. 넓이가 2등분이 안 돼. 그래서 2등분을 하려면은 이 직선을 좀 더 5 쪽으로 살짝 옮겨줘야지. 맞죠? 그래서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면 무게중심을 빗나가야만 넓이가 2등분이 되는 거야. 무게중심 안 지납니다. 알았죠? 무게중심을 절대로 풀면 안 돼, 삼각형은. 그래서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푼다? 방금 했던 게 방금 했던 게 힌트예요. 뭘 이용한다? 닮음. 무게중심을 치워버리고 닮음으로 씁니다. 어떻게? 넓이 b가 1대 2가 돼야 되니까 1대 루트 2라는 길이 b가 나오도록. 맞죠? 오케이? 넓이 b가 1대 전체 2가 돼야 되니까 길이 b는 1대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점, 그런 점. 그 두 개를 가지고 만들든가 하나만 찾아서 평행하니까 기울기를 쓰든가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됩니다. 그 문제는 아마 RPM에는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삼각형의 넓이를 가린다.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재빨리 확인하세요. 혹시 한 꼭지점을 지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풀면 돼? A를 지나면서 2등분을 하려면 BC의 중점을 지난다고 하면 끝나지. 그래서 이거는 결국 A를 지나면서 BC의 중점을 찾아주는 거야. 중점이니까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2, 마이너스 2.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됐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찾기. 알았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20번도 마찬가지야. 20번도 마찬가지야. 역시 직선과 축으로 둘러싸인 어쨌든 뭐가 나왔어? 삼각형이 나왔지. 삼각형이 2등분 된대. 직선에 의해서. 그럼 너희들은 재빨리 찾아야 돼. 혹시 이 직선이 꼭지점 3개 중 하나를 지나지 않을까? 꼭지점이 뭔지도 모르는데 말 안 한다고 안 지나요 하면 안 되지. 일단 꼭지점이 뭐뭐 있는지 찾아봐야지. 그림 대충 그려볼게. 이거는 참고로 꼭지점 지납니다. 보면은 보이냐 바로? x절편이 2, y절편이 4. 요렇게 지나는 직선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직선을 바라봐. 꼭지점 지나 안 지나? 지나잖아. 누구 지나? 그렇지. 0,0이라는 꼭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대변의 중점을 지나주면 되는 거야. 여기가 어디야? 1,2. 됐죠? 대변의 중점. 그래서 m은 2가 나와요. 바로 나오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꼭지점을 지나니까 대변의 중점. 그게 아닌 문제도 분명히 나와요. 나중에는.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형 6번은 중요라고 돼 있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긴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굳이 풀 필요는 없거든. 1차 함수에서 뭐 A, B, C의 부호 빠바방 주고 나서 지난다 안 지난다 그림 찾고 뭐 개형 찾고 하는 건 너네 1차 함수 때 많이 했던 거거든. 그래서 굳이 안 할게. 알았죠? 얘는 너희들이 숙제를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유형 7번 별표.
유형 8번 별표 3개. 그리고 나서 9번 가야겠다. 자, 가자. 자, 일단 요 유형 하기 전에 하나 먼저 하고 갈게. 역시 1차 함수에서 나왔던 표현입니다. 1차 함수에서 너네 일반형, 표준형 배웠지? 그지? 일반형이 뭐야?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 이거는 안 써도 돼요. 일반형이 뭐예요? 아, 미쳤나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꼴. 표준형은 그림을 그리기 쉽게 직선이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기울기랑 y절편 알면 바로 그릴 수 있으니까 y는 mx 플러스 n꼴. 이거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기울기 얘기 자꾸 나오고, 맞지? 뭐 수직 얘기 좀 이따 나올 거고, 뭐 평행 얘기도 나올 거고, 기타 등등. 위치 관계에 대한 얘기, 그림을 그려야 되는 얘기가 등장을 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어쨌든 그림을 그려서 풀게 되는 어떤 문제들이 등장했을 때 이게 문제에서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편해, 불편해? 불편하지. 왜? 그림 그리려면 표준형이 편하잖아.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항상 너희들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풀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를. 근데 일반형을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유형이 한 3가지 정도가 돼. 하나는 지금 나오는 거. 유형 8번의 이름.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나 유형 8번 이름이죠. 유형 7번도 포함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저 뒤에 있는, 오늘 못할 것 같은데,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있거든. 그 2개는 반드시 일반형으로 지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여기까지 딱 하게 될 것 같은데, 위치 관계까지. 근데 위치 관계는 내가 집어넣지 않고 플러스라고 써둔 게, 위치 관계는 굳이 일반형으로 바꿔야만 하는 거는 아니야. 그냥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일반형으로 풀면 되고,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풀면 되는 문제라고. 알았죠? 그러면 나머지는 표준형으로 대부분 바꿀 거고, 요 2가지는 반드시 일반형으로 바꿀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요게 나오는 거야. 자, 첫 번째 간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거는 내가 이제 수학상 너희들이랑 수업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야. 뭐? 수학상은 고1 과목이고 고1 수학은 약간 너희들한테 앞으로 다항식을 만나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세요 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많이 가르친다 그랬지. 그치, 성범아? 그런 기본 자세들을 많이 가르쳐준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단어는 나중에 너희들이 수투나 뭐 미적분이나 그쪽으로 가면은 자주 만날 문제기는 해. 뭐? 너희들이 직선을 만났을 때 기본적인 자세 하나 꼭 지켜주세요. 뭐냐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뭐냐면, 미지수, 예시로 바로 들어갈게. 미지수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직선을 만날 거야. 볼까? 1025번 미지수 m 가지고 있죠? 1026번 좀 섞여 있긴 하지만 어쨌든 KKK 가지고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1027번 미지수가 2개나 등장하네. A, B가 나오네. 근데 위에 있다라고 하면 이거 A, B에 대한 관계식을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B를 그냥 2 플러스 3으로 바꿀 수 있다 치면은 결국 미지수 A 하나 있는 거지. 어차피 가지고 있고 뭐 여기까지. 그런 직선, 뭐 미지수 M을 하나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처리해줘야 됩니다. 뭐요? 배운 사람들 알죠? 그렇지. M을 가진 녀석과 가지지 않는 녀석. M이 있는, 아니야. M 포함한 녀석과 포함하지 않은 녀석으로 갈 거야. 알았죠? 그래서 뭘 찾아줘야 돼? 얘가 0되고 얘가 0되는. 왜 0? 우변이 0이라서.
그런 x를 찾아줍니다. y도 찾아줘요. 그게 바로 뭐다? 항상 지나는 점. 그거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물음으로 가는 거예요. 직선에서 물어보는 것보다 나중에 수투나 뭐 미적분위에서 만나면은 훨씬 더 다양한 얘기들을 만날 겁니다. 수학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너희들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얘는 대놓고 그냥 점피를 지날 때라고 하면서 피를 뭔가 찾으라고 하는데 다른 질문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당연히 이 직선이 항상 지난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다르게 물어보더라도 항상 지난 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지금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냥 기초 유형이잖아. 앞으로 수학 하, 수학 1, 수학 2에서 쓰일 내용 그걸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은 뭐 해주세요? 직선의 방정식을 만나면 뭐 해주세요? 미수 M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직선을 만나면 뭐 해주세요? 항상 지난 점을 반드시 찾고 시작하세요. 알았죠? 알았죠? 근데 여기 진짜 근데 이거밖에 없냐 왜? 훨씬 어려운 문제 나와야 되는데 저 뒤에서 나오겠지 뭐.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자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보자마자 뭐 해야 돼? M으로 묶어. 그래서 이런 식을 얻었죠. 바로 외치냐? 몇 콤마 몇을 지난다? P. 서준아? 몇 콤마 몇을 지나 항상? 그렇지. 를 지난다 라고 찾아주면 돼요. 요거 풀리는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요거 푸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은 사실은 항등식이긴 한데 뭐 항등식 모른다 하더라도 항상 찾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 몇 번을 잠깐 풀어볼 거냐면 요거를 26번을 잠깐 볼 거야. 이거는 답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기 위한 연결고리 문제인데 잘 봐. 어쨌든 좀 불편하긴 한데 K가 있지. 그냥 쫙 전개를 했다가 다시 묶어. 지금은 X, Y 상수 쪽으로 묶었고 우리는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암산해도 되겠지. K 가진 녀석 2X K를 가진 녀석 마이너스 Y K가 있는 녀석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K가 없는 놈 X K가 없는 놈 부호 조심 플러스 Y K가 없는 놈 마이너스 4 그래서 우리는 이런 녀석을 만나면 뭐 한다? 얘가 0되고 얘가 0된다 맞지? 2x 좀 작다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는 0을 찾았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는 0도 찾았어. 그래가지고 p를 지난다 라고 해서 전 p를 찾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성범아 이게 0되고 이게 0되는 xy를 찾으면 돼. p를 찾으려면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뭐 해줘야 돼? 연립 그렇지 연립을 하러 가죠. 맞죠? 그래서 답을 내보자. 3, 1 그래서 항상 지난다 점 3, 1을 항상 지난다라고만 쓸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 다음 내용을 뭔가 풀러 갈 거야. 우리는 여기서 일단 멈추자 이 문제. 잘 봐.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풀어오는 거는 이 유형이라면 거꾸로 한번 읽어봐. 거꾸로. 잘 봐. 보기 들어봐. 자, 지금 하는 건 설명 잘 들어봐요. 이 점이 뭐야? 두 식을 연립해서 얻는 점. 다른 말로 무슨 점? 교점. 초록색을 잘 봐. 교점이잖아. 교점을 지난다라고 한 거지. 누가? 얘가. 얘가 이름이 뭔데? 직선이. 그러니까 노란색 직선은 이 교점을 지나는 거야. 누구의 교점? 얘랑
얘 뭔데? 직선이잖아. 얘 뭔데?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다음 유형이에요. 어떻게 쓰면 되는데? 한 직선이 어디 들어가 있어? 능력만 사라진 채로 여기 있잖아. 앞에 K 곱했네. 또 다른 직선 얘 어디에 있어? 역시 능력만 사라진 채로 여기 그대로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둘이 더해서 0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유형, 다음 공식이에요. 다시 한번 갑니다.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서 한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 주어져요. 다른 직선의 방정식 역시 문제에 주어져요. 그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연립해서 교점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공식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한 직선의 방정식에서 는형을 지우고 한번 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o. 는형 없지? 두 번째 직선에서도 는형만 제외하고 앞에 있는 놈들, 좌변에 있는 놈들만 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일반형이 필요하다고 여기 써놓은 거야. 일반형으로 바꿔서. 일반형의 상태에서 는형만 떼고 그대로 써줘요. 그러고 나서 뭐 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두 개에다가 더 할 건데 둘 중 하나에다가 K를 곱하거든. 그때 누구한테 K를 곱한다? 그런 거 정해진 거 없습니다. 여기 붙여도 답이고 여기 붙여도 답이에요. 물론 내신용으로 들어가서 심화 문제로 넘어가면 K가 어디 붙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는 해. 근데 그거는 뭐 자주 나오지도 않고 일단 한 문제를 풀 때 그게 필요해서 그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들어갈 거고 어쨌든 진짜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공식을 쓸 때는 뒤에다 쓰는데 개수가 좀 심플한 데다 미지수 K를 붙이는 게 좋겠지. 아무 데나 붙여요. K 붙였고 다른 직선과 더해서 는형꼴. K 붙이고 더해서 는형꼴 만들면 이게 바로 직선입니다. 어떤 직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알았죠? 요게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가볼까? 자, 몇 번으로 간다? 요거야. 1028번 봐봐. 두 직선의 교점과 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블라블라 라고 하면은 애들은 보통 처음에 그냥 설명 안 들은 채로 바로 보면 어떻게 하겠어? 아싸, 직선과 직선의 교점 끊어서 바로 연립을 하고 있어요. 연립해서 점을 찾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점 주어졌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풀어요. 틀린 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알았죠? 수학은 이렇게 풀어야만 해 이런 건 없잖아. 근데 문제를 조금 더 넓게 보고 끊어봐. 어디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까지만 끊어보면은 저 공식에 대한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뭐예요? 한 직선의 방정식 는 0을 안 붙이고 그냥 씁니다. 좌변만. 다른 직선의 방정식도 이렇게 가요. 그리고 둘 중 하나에다 K 붙여야 되지. K 어디다 붙이는 게 편하겠냐? 대충 봐도 뒤에 붙이는 게 조금 더 낫겠지? 어디 붙이든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는형으로 만들면 돼. 그럼 이제 내가 노란색으로 표현한 여기까지는 이걸로 끝난 거야. 한번 하나의 미지수로.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1,1도 지난다. 대입하자. 뭐야 이거? 지난다. 지나니까 대입하자. 넣어주면 끝나지. 쓱 마 2, 쓱 마 K. K는 마이너스 2. 그럼 이제
K를 구하시오가 아니잖아. 답은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다시 K를 넣어야 되는 귀찮음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는데 어쨌든 K 넣어서 정리하시면 답인데 좀 신기하지. 뭐가? X가 사라진다? 신기하지 않구나. 어쨌든 간다. 마이너스 Y 뭐야? 5. 그럼 이런 직선은 어떻게 써 보통? 넘기고 5 나누지. Y는 1. 됐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5로만 그냥 나눌게요. 답은 뭐야? Y는 1, B는 1, A는 없네? A는 0. 그래서 이렇게 답 나오죠. 알았죠? 뭐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찾아가세요. 이렇게 공식을 써주세요. 이걸 원했던 문제입니다. 되었음? 됐죠? 자, 어때? 평면좌표랑 느낌 좀 비슷해? 뭔가 세부적인 유형들이 되게 많지? 그래서 도형을 좀 어려워해. 뭔가 많이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공식 하나 가지고만 한 2문제, 3문제 풀고 끝. 근데 2차 방정식 그러지 않았잖아. 그지? 익혀봐야 딱 4개 공식, 3개 공식. 근해 공식은 중학교 때 한 거라 치면은 2개 공식. 뭐? 근각계수의 관계랑 판별식. 딱 2개 가지고 유형 한 10몇 개 풀었거든. 근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죠. 한 공식 가지고 한 2개 풀고, 한 공식 가지고 유형 하나 풀고, 그렇게 해서 유형 10몇 개를 채우다 보니 배우는 유형 자체가 엄청 많아졌지. 그래서 좀 어려워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유형 9번인데 이걸 할까 말까? 여기 있네. 수직이동분선. 개념 설명만 해보고 숙제는 내가 봐서 카톡 조절해줄게. 숙제 조절을 해줄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냐? 가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도 외울 게 별로 많아요. 잘 외워주세요. 자, 간다. 첫 번째. 아니, 첫 번째가 아니라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 요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 내가 2차 함수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가연아 잘 기억하고 있나? 위치 관계가 뭘 물어보는 거야? 2차 함수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위치 관계가 뭐예요?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결국 뭘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점의 개수. 이거는 자꾸 까먹지 마세요. 직선에서는 좀 다르기는 한데 함수와 함수, 두 함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면 위치 관계는 결국 교점의 개수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두 직선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어때? 범아, 두 직선 어때? 그렇지.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죠? 두 번째. 역시 한 점에서 만나는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지. 아까 얘기한 거 뭐? 수직. 수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한다? 만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이거를 평행한다 라고도 많이 하고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평행한다 라고 불러주겠죠. 그 다음에 두 직선을 나타내 봤는데 이렇게 된대. 어때?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 또는 일치한다. 그래서 직선에서는 진짜 만나는 점의 개수보다는 수직이다, 평행하다, 일치한다는 말을 오히려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제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어쨌든 이 녀석들을 밝혀주는 방법에 대한 얘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첫 번째, 두 직선이 다 표준형으로 주어질 때, 표준형으로 주어지면 표준형으로 푸세요.
근데 만약에 둘 다 일반형으로 주어지면 일반형 상태에서도 풀 수 있게 외워두세요. 그래서 요 단원에서, 요 유형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있지만 걔보다 중요한 게 바로 밑에 거야. 외워둬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만약에 하나는 표준형, 하나는 일반형으로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할래? 너희들 편한 대로 하세요. 표준형으로 둘 다 맞추든 일반형으로 맞춰서 밑에 것처럼 풀든 편한 대로 가세요. 나는 일반형을 많이 쓰는데 보통은 표준형 많이 쓰잖아. 그지? 어쨌든 가자. 그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 뭐만 다르면 돼? 뭐만 다르면 돼? 한 점에서 만나려면 기울기만 다르면 되죠. 아무리 직선 두 개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기울기가 살짝이라도 다르면 언젠가는 만나겠지. 그치? 맞죠? 이렇게 되면 안 만나잖아요 라고 하지마. 여기서 만나겠지. 맞죠? 어쨌든 가자.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표준형의 상태에서는 뭐 한다? 기울기만 다르면 된다. 자, 수직이라는 아까 얘기했는데 뭐였지? 두 기울기의 곱이 뭐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 다음에 떨어진다. 자, 세 번째. 평행하려면은 어떻게 되면 돼?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면 돼? 기울기가 똑같다. 하나 더.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두 직선이 일치하니까 말 그대로 또 기울기가 똑같다. 그럼 평행과 일치를 구분하려면 뭐가 필요하겠네? 그렇지. y절편이, 즉 지나는 한 점이라도 달라지면 얘도 평행하고 y절편마저 같으면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쉬워.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건 바로 얘입니다. 자, 가자. 일반형의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세요 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할 것 같아? 보통 표준을 바꾸겠지. 그런 다음에 기울기끼리 다르다라고 하겠지. 그치? 기울기끼리 다르다는 게 뭔데? 얘랑 얘가 다른 거거든. 그때 다르다든 같다든 양면에 마이너스 붙인 건 가능합니다. 부호 떼세요. 양면을 똑같은 걸로 나누면 됩니다. 뭐로 나누냐면 A'으로 나누세요. 뭐야 이거? A'에 나누세요. 그리고 또 뭐로 나누세요? 뭘 곱하세요? B'을 곱하세요. 미쳤나봐. 뭐래? A'으로 나누고 B를 곱하고 양변을 똑같이. 그럼 좌변은 뭐 돼? A'분의 A, 우변은 뭐 돼? B'분의 B. 그게 달라지면 돼. 그게 바로 일반형 상태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뭐? A'분의 A, B'분의 B. 다르다. 자,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 바꾸냐면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가지 않을 거잖아. 외울 거잖아. 외우기 쉽게 만들어 둔 겁니다. 어떻게? X들의 개수비, Y들의 개수비. 기울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게 바로 일반형에서의 AB잖아, AB. XY의 개수잖아. 그래서 걔네들끼리 B가 달라지면 기울기가 다른 거야. 알았죠? A'분의 A, B'분의 B. 그게 달라지면 됩니다. 야, 그러면 같으면 뭔데? 기울기가 같은 거네? 그래서 평행일치 쪽에서는 X와 Y의 개수의 B가 뭐해요? 같아집니다가 나오겠지. 그러면 센스 있게 바로 다음 거 만들 수 있겠냐? Y절편이 다르다라는 건 어떻게 맞출래? 상수항 C만 B가 다르다. 상수항 C도 B가 똑같다. 알았죠? 그 다음 마지막 수직. 이거는 아까처럼 기울기를 만들어봐.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B'분의 A'. 이게 기울기지.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 양변에 bb' 곱해서 이항시키면 나오는 공식입니다. 뭐예요? 외울 수 있겠나? AA' 더하기 BB'는 0. 외울 수 있겠어요? 얘가 제일 많이 쓰여요. 알았음? AA' 더하기 BB'는 0. 알았죠? 외워주세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유형 9번 봐. 둘이 평행할 때 뭐야? x의 개수비 k 플러스 1분의 2랑 y의 개수비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가 평행하면은 k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다 평행하니? 뭐는 달라야지. 상수항의 b. 그거 가지고 구분하잖아. 그래서 일단 두 직선에 대해서 평행할 때의 k와 일치할 때의 k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둘 다 공통점 k 플러스 1분의 2랑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가 같아지는 거는 공통점인데, 그치?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 하나는 평행 걸 거고 하나는 일치하는 놈 걸겠지.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분의 2.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뭐 나와? 마이너스 1분의 2. 당연히 똑같지. 상수항의 b를 봐봐. 뭐야? k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지 혼자 다르네? 그러면 이때는 평행이지. 근데 1 봐봐. 여기 1 넣어주면 2분의 2, 1인데 여기도 1 넣어주면 1분의 1. 얘도 1이네. 같아지네. 그게 바로 일치할 때까지. 그래서 같을 때랑 다를 때도 구분해서 푸세요. 뭐 이딴 문제죠. 알았죠? 그런 식으로 일반형 상태에서 뭐 평행, 일치, 수직 이런 것들 물어봅니다. 됐죠? 또 다음 수직. 다음은 일반형과 일반형에서 평행, 수직 또 다 물어보네. 또 이건 아니야. 어쨌든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자, 숙제는 일단 유형 10번까지 풀 수 있는데 11번까지 풀 수 있는데 11번은 일단 내가 안 낼 거야. 유형 10번 정도까지 낼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카톡 봐서 10번은 자르고 9번까지 내든 10번까지 내든 그거는 좀 봐서 합시다. 알았죠? 카톡 잘 보고 숙제하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잘 가요. 어우, 빠르다 시간.